일단은 현대그룹은 5단 콤보로 무너졌다. 현대그룹을 세웠던 것도 사실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왕자의 난에서 승리는 했는데 2000년 10월에 현대건설이 부도를 맞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현대전자까지 부도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채권단한테 뺏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보면 다음 뭔가 주제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일단 대법원 판결을 끝나긴 했는데 워낙 이 현대가 과거부터 또 이 범현대가 하면 또 엄청 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LG라는 회사가 아까 그 지주사이냐 아니면 이 회사를 장악할 수 있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회사를 장악할 수 있는 회사 결국 이 지주사를 장악하기 위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게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된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사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눈물겨운 이제 현대그룹의 계열 분리 스토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현대라는 그룹은 정주영 회장님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분이 국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이고 해외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인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사실 LG 아까 말씀드렸고 GS 말씀드렸고 삼성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양반가였어요. 양반가. 네. 그리고 지주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정말 지저지게 가난했어요. 막 그 정말 연탄 배달하고 막 뭐 건설에서 그냥 망둥하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1, 2위 하는 재계그룹을 키워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전적인 그런 분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봤어의 이미지로 유명하신 정주영 최고 왕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왕 회장님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되게 모범이 될 만한 되게 자녀가 많으신 걸로 알고 그래서 범현대가 이제 회사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좀 가게에 돌아갈까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들이 너무 많아도 탈이다. 현대가 아까 말씀하신 재계 1위까지 갔지만 이제 좀 처졌던 게 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팔라밀려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팔라밀려고 그 외에도 이제 유명한 가수분이죠. 장덕. 네, 그분 밑에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도 또 숨겨진 자식분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분들은 뭐 지분을 가져간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오남인 정몽원 회장까지가 본처의 소생이고 정몽준 회장 밑으로는 이제 다른 분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정몽준 회장도 밝혔고 대선 전에 그리고 정몽준 회장은 뭐 이미 다른 이제 본처 소생이 아니라는 게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아들들이 다들 계열 분리로 회사를 다 가지고 쪼개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이제 많이 위축된 게 있거든요. 그것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어쨌든 이 현대하면 어쨌든 한국에서 현대차 그룹만큼 현재 제일 그래도 이 그룹 안에서 범현대가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라면 현대라는 그룹은 현대차로 대변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현대전자와 현대건설로 대변되는 회사였는데 이게 원래 정통도 사실은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그룹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렸죠. 그 스토리가 이제 눈물겨운데 일단을 보면 그 정주영 회장의 장남이 정몽필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49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근데 아까 구본무 회장 생각나는데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장남이 사망하다 보니까 차남이 장남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 이제 핫쿠파 스타일을 좀 선호했다고 해요. 근데 정몽구 회장 딱 보면 드러나지만 마초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마초 스타일의 차남 정몽구 회장과 그다음에 핫쿠파인 오남 정몽원 회장을 두고 정몽원 회장을 좀 더 많이 아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섭섭하시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굉장히 섭섭했는데 1997년인가 정몽구 회장이 먼저 이제 현대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이 됩니다. 그런데 1998년에 정몽원 회장을 공동 경영을 맡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정몽구 회장과 정몽원 회장이 틀어지기 시작하죠. 약간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98년을 보면 IMF가 위기가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에 대선에서 정주영 회장이 대선 출마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출마 이후에 정치 복복이 굉장히 강했어요. 현대그룹이 두드려 맞았었고, 그다음에 IMF 위기로 당연히 현대그룹도 휘청했기 때문에 현대그룹도 이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거치던 시기였거든요. 구조조정의 내용을 보면
49개 계열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23개를 매각하거나 분리하거나 합병한 형태의 이제 그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26개 남은 회사는 5개 핵심 업종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공업, 자동차, 건설, 전자, 금융 및 서비스인데 여기서 보면 자동차는 이제 정몽구 회장이 맡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몽원 회장이 맡기로 이제 하면서 공동 경영 체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분리됐던 회사가 현대산업개발, HDC죠. 네. 정세영, 이제 정주영 회장의 동생분인 정세영 회장님이 들고 나갔고, 그다음에 삼남인 잠깐만. 예. 네. 삼남인 정몽근 씨가 현대백화점 그룹을 그 당시 갖고 나갑니다. 네. 이제 먼저 갖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발생한 게 이제 왕자의 난이에요. 되게 유명하죠. 왕자의 난 유명하죠. 네. 왕자의 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원처럼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자가 결국 기억되는 거가 사실인데 일단 왕자의 난 뭐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요즘 태어나신 MZ 세대는 왕자의 난 잘 모르시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하면 지금 떠오르는 건 현대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왕자의 난은 정몽구 회장이 이겼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보면 정몽원 회장이 먼저 이제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1999년 이제 말이죠. 2000년 되기 직전에 정몽원계인 박수영 회장을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으로 발령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를 담당한 게 정몽구 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몽원 회장이 갑자기 정몽구 회장의 동의 없이 발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 입장에서는 얘가 자동차까지 먹으려고 하는구나. 극렬하게 반발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인사는 취소가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구나 싶었는데 2000년 3월에 정몽원 회장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몽원 회장이 그 당시 이제 정주영 회장의 오른팔이자 대표적인 이제 정몽원 회장계라고 불렸던 이치 현대증권 회장을 고려산업개발로 발령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 평가는 정몽구 회장이 이제 금융까지 손들려고 한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왕자의 난이 발생한 거였는데 이 당시에 정몽구 회장이 돌아오자마자 이 인사 발령을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정몽구 회장은 아까 그냥 취소시키는 것에서 끝났는데 정몽원 회장은 정몽구 회장을 회장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회장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부하 직원을 보통 이제 발령을 내시다가 이제 아예 상대방이 직접 이 타이틀을 건드리는 싸움으로 이제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라서 정몽구 회장이 먼저 가가지고 제발 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고 이제 회장직을 다시 받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서 정몽구 회장이 다시 찾아가서 회장직을 박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회장직이 박탈되니까 정몽구 회장은 뭐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나는 그러면 계열 분리하겠다. 그러면 자동차 계열사 10개를 들고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자는 정몽원 회장이에요. 현대그룹의 적통자도 정몽원 회장입니다. 왕자는 지켜냈다. 그렇죠. 요 말씀이시군요. 근데 사실 요즘 분위기 보면 이제 현대그룹의 뭔가 이 잘 나가는 소위 이 유산을 잇고 있는 건 현대자동차그룹이지 현대그룹 쪽은 아무래도 좀 올드한 구경제 비즈니스에 좀 가까운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의 현대그룹의 그 결과가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 현대가 또 하나하나 띄어져 나온 이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이 업종별로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업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범현대가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현대그룹은 5단 콤보로 무너졌다. 유튜브 분위기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말 이렇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를 점점 무너져 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정몽구 회장이 계열 분리를 하고 나서 아까 3남은 먼저 나갔었고 정몽원 회장이 중공업까지 들고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핵심 계열사들이 몇 개 나간 거죠. 그리고 자금 동원력이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보험회사 현대해상도 7남이 들고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위상 자체는 굉장히 축소되게 됐죠. 아무래도 쪼개다 보니까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현대그룹의 주축은 원래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대그룹을 세웠던 건 사실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왕자의 난에서 승리는 했는데 2000년 10월에 현대건설이 부도를 맞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현대전자까지 부도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채권자한테 뺏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보면 이게 LG 반도체가 원래 있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빅딜을 추진했었잖아요. 빅딜을 추진하면서 이제 현대 쪽에서 정주영 회장이 로비를 굉장히 세게 벌였어요. 그래서 현대전자가 사실 LG 반도체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하를 보면 LG가 너무 화가 나서 구자경 회장이 이 사건 이후로는
전경련 회장이 전경련에 접근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발도 안 디뎠다고. 예. 이게 쌍둥이 빌딩이랑 전경련이랑 가깝잖아요. 예. 근데 진짜 발도 안 디뎠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이 일 때문에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대주주 관련해서. 근데 LG가 전경련에 관련이 없다 보니까 LG는 그 사건에 전혀 그 관여하지 않았던 배경도 삼성만 이제 문제가 됐죠. 네. 어쨌든 그런 이때 이미 학을 한번 떼신 거군요, 정치권에. 예. 네. 예. 뭐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예. 있죠. 네. 근데 어쨌거나 현대전자는 LG 반도체를 인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LG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부채까지도 크게 갖고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 때문에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계열 분리가 아니었다면 계열사에서 자금 전도 가능했을 거거든요. 근데 계열 분리가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무너진 데 굉장히 크게 일조한 부분이 있죠. 네. 이단 콤보를 맞은 거예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LG 반도체가 또 현대전자로 넘어갔고, 그 현대전자는 다시 부도나면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이제 된 거죠. 네. 사실 또 정몽원 회장 하면 또 예전에 이제 정치적 사건으로도 많이 좀 이슈가 되셨던 인물인데, 그렇죠. 이 당시 스토리 이제 너무 옛날이 어떻게 보면 돼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정주영 회장이 1998년에 소떼 방북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방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됐었는데, 이거 보면 9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92년 대선에서 졌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 보복도 당했었고, 예. IMF 위기도 당했었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사실 승부사거든요. 네. 이게 승부사로 띄운 게 대북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떼 방북을 하면서 대북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을 네.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현대의 적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실 정몽구 회장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정몽구 회장이 적통을 받았으면 정몽구 회장이 타겟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군요. 2002년에 대북송금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으로 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에 정몽구 회장이 개동사업에서 자살합니다. 예. 네, 투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승자의 저주인 거예요. 이분이 적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아산그룹의 대북 사업을 가져와서 예. 이 고통을 받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3년 10월에 현정은 회장이 새롭게 현대그룹의 회장으로 지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자의 난에서 이겼고 왕자를 지켰기 때문에 그 왕자의 대가까지도 뭔가 어떻게 보면 선대 회장님이 뭔가 하신 일로 약간 이 영향을 받으신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대북 사업을 지금 다 접어버린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안타까운 예. 거죠. 이게 4단 콤보인데 이제 예. 대북 사업이 잘 됐어요. 돈도 잘 벌었었고. 근데 2008년에 금강산에서 갑자기 박왕자 씨가 피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되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또 대북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예. 2016년에 개성공단 개발 사업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투자금이 7,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한 7조 이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예. 돼요. 그 정도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주력 사업을 또 하나 잃어버린 거죠. 캐시카우 이제 주력 사업. 예. 그러니까 또 4단 콤보를 맞게 된 거죠. 네. 사실 또 이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또 현대상선 여기도 HMM으로 회사가 바뀐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현대그룹에서 핵심 계열사인 현대전자 나갔고, 현대건설 나갔고, 그다음에 현대아산그룹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그룹에서 갖고 있는 핵심 회사는 현대상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현대상선의 그 근원을 보면 현영원 회장이라고, 네. 근데 현정은 회장의 아버지죠. 이 현정은 회장이 호남에서 굉장히 큰 지주였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한해운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해운업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현대상선이랑 그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신한해운과 현대상선이 합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현 씨와 정 씨가 이제 어우러지게 된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현대상선은 정몽호 회장이 적극적으로 키웠던 회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는 이 현대상선이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현대그룹의 핵심과 같은 회사였던 거죠. 친정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업이지 않습니까? 네, 친정의 가업이자 예. 이제 남편이 키운 회사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대그룹에서 제대로 된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는 현대상선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현대상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요. 사제도 출연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제 지주사 역할을 했었는데,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는 파생상품 계약도 체결하면서 어떻게든 이 현대상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이 현대상선도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이 되면서 채권단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5단 콤보를 맞은 거죠. 지금 현대상선. 일단은 현대상선, 지금 이제 HMM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 종목도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 꽤 많이 애착을 가지셨던 종목인 걸로 그렇죠. 같은데, 한번 현대상선, 오늘은 HMM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면 그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당연히 해운 업황이 안 좋아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보시죠. 9년 연속 적자. 네, 누적 적자가 3.8조 원이에요. 그 회사가 버티기 힘들었죠. 근데 2016년에 이게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좀 슬픈 게, 물론 이제 채권단에 돈을 3조 원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있긴 하지만, 2021년 한 해에만 7.4조를 벌었어요. 영업이. 누적 영업 적자가 3.8조란 말이에요. 9년 동안. 근데 한 1년 만에 7.8조. 2022년에 10조 가까이 벌었어요. 버텼다면.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회사죠. 결국 못 버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잠깐 반짝 특수를 못 누렸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한 동아줄 역할을 한 현대 엘리베이터마저 이제 파생상 부계하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건데,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터 그러면 왜 이 경영권 분쟁이 이제 중심이 됐는지 그 스토리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스토리를 이제 얘기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잠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저희 고구려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구려의 이제 힘이 굉장히 강성했다 얘기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을지, 문덕, 장군, 살수 대첩이죠. 근데 그만큼의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안시성에서도 이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수단과의 전쟁에서 고구려는 다 이겼어요. 그런데 삼국지에서 이제 백제와 신라와의 전쟁에서 보면 결국 지고 신라가 통일을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이 되는 게 가장 큰 게 수나라와 당나라를 버티는 방파제 역할로 워낙 국력을 소비했기 때문에 신라가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그룹에서도 보면 이 경영 분쟁이라고 하는 게 현대그룹을 이제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보면은 현정은 회장이 2003년에 회장으로 등극했잖아요. 현 씨가 회장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러니까 범현대가 난리가 납니다. 아니, 현 씨가 정 씨의 회사를 왜 현 씨에 가져가냐. 더더군다나 현대그룹은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적통을 이룬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현정호 회장이 가져가니까 너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KCC의 정상형 회장, 막내 동생이 있는데, KCC 정상형이 현대는 정 씨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2003년 11월에, 2003년 8월에 정몽 회장이 사망을 했고, 2003년 11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KCC를 비롯한 범현대가가 44.4% 지분을 취득한 최대 주주가 됐다. 그래서 현대는 이제 우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구나. 현대상에 넘어가는구나. 현대그룹이 이제 KCC를 비롯한 범현대가로 다시 가는구나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KCC가 그 44% 지분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건 한 38% 정도 됐었고, 37%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20.8%를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5% 넘으면 지분 신고했어요. 공시해야죠. 네, 공시를 안 했어요. 이건 사실 담당자가 좀 문제 많이 있던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금감원에서 KCC가 5% 룰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펀드에서 매집한 자금은 모두 청산해라, 처분해라. 팔아라.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현정훈 회장의 지분이 28% 10%, 그다음에 KCC 그룹은 원래 37%에서 원래 KCC가 가져가는 건데 갑자기 16%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현대그룹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죠. KCC 나중에 이 지분을 쉰들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